상통뉴스 오늘 주제는 연이자 60% 넘는 대출은 무효다라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기사들 보시죠. 원금은커녕 이자 갚다 인생 종치듯 연이자율 60% 초과 불법 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대부업 이자율 연 60% 넘기면 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연이자 60% 이런 대출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영업자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 저희 집도 거의 사채를 써서 장사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남네 얘기 같지가 않아서 전달해 드리려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 가게 사진입니다. 86년도에 찍은 사진이네요. 이때 보시면 제가 성남의 상대원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제 어머니가 하셨는데 이때 은행에서 대출이 정말 안 나왔어요. 그때 저희 가게가 장사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 여기 1호점이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옆에다가 2호점을 차렸을 정도로 정말 장사가 잘 됐고요. 그때는 전통시장이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장 보러 이제 다 나오시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다락방이 이제 저희 집이었거든요. 2층에 여기까지 이제 손님을 받느라고 그래서 너 좀 나가서 놀다 와라 할 정도로 정말 장사가 잘 됐는데도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체로 많이 썼던 게 일수라는 사채예요. 제 어머니가 썼던 건데 100만 원을 빌리면 일수로 100일 동안 매일 13,000원씩 매일 와서 수금을 해갑니다. 그때 순댓국 한 그릇에 2,000원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10,000원 이상씩을 이제 매일 가져간 거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연 이자율이 111%에 달하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성실 상환을 해도 10년 넘게 이 일수를 써도 이 이자율이 뭐 조금은 내려갔겠지만 대체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근데 지금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7년에 쓴 기사인데요. 가계부채 악화, 소비자 역선택 조장하는 주류 대출, 무이자 미끼 폭탄 돌리기, 자영업자 환봉. 이게 뭐냐? 창업을 할 때 창업 자금이 모자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주류 제조사랑 도매상들이 대부업체랑 같이 조금씩 객출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대출을 해주느냐? 우리가 대출을 해주니까 우리 도매상에서만 우리 술만 쓰세요. 독점 납품 계약을 맺는 겁니다. 독소 조항이죠. 그러면 그 술이 다른 도매상이나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들어와도 이 가격을 깎거나 뭐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술값에 이자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물론 이제 뭐 가게마다 특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법정 최고 금리가 20%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은행권에서 최고 금리 대출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주류 대출이 정말 교묘하게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예전에 국세청에서 이거를 불법화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종의 리베이트다 해가지고 리베이트 금지법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법 시행을 얼마 앞두고 딱 그 주류 대출만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지적하는 기사를 썼었는데 아직도 이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 경기도지사 때 주류 대출 이거는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문까지 경기도에서 하달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1금융권은커녕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잘 안 나와가지고 불법 사금융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한테 지금은 이제 차관으로 부위원장으로 승진하셨는데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봐라, 집단 토론을 해봐라 라고 특별 지시를 해서 얼마 전에 이런 간담회가 열렸고요. 여기에 이제 저도 전문가 패널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40년 넘게 장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데 한 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장사가 잘 되던 시절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수를 썼다. 그런데 나는 어땠냐면 제가 28살에 취업을 하고서 3개월 있으니까 2천만 원의 대출이 신용대출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머니한테 이제 드리면서 이걸로 사채빚 갚으셔라 대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 어머니가 황당해 하시더라. 자기는 30년 넘게 이렇게 장사를 해도 대출을 안 해주는데 핏덩이 같은 게 사회 나간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거액을 대출을 뭘 믿고 해주냐. 그게 이제 자영업자의 지금 현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간담회에서 좀 화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고 금융위에서도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새로 이제 나오게 된 제도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
지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및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시스템 SCB 도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 핀테크, 금융권 등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이 자영업자한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지금은 전통적인 신용평가, 신용등급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개인 신용평가 그게 몇 점이냐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봤는데 좀 더 많은 그 행동 데이터나 다양한 대안 데이터를 같이 모아서 신용평가를 더 정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가진 정보들을 은행에서 좀 더 빨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매일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재방문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금리 같은 거나 이제 대출 한도를 심사할 때 가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좀 더 대출이 더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시스템 스몰 비즈니스 크레딧 뷰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간담회 때 제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은 기술 역량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서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플러스로 가점 요인으로 이거를 보고 대출을 더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테크 크레딧 뷰로라고 해서 TCB라고 하는데 이 TCB 대출이 지금 도입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연간 300조 원 가까이 대출이 나오고 있다. 근데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TCB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 크레딧 뷰로 해서 SCB를 바로 제가 제언드린 지 일주일 만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정부의 행정 속도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게 10년 동안 제가 제언을 해도 안 통했던 건데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은행권을 비판을 했어요. 최근에 이자 장사 하지 마라. 예금 금리랑 대출 금리 차이 요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너네도 좀 생산적인 데다가 돈을 써라. 그래서 금융권이 이제 바로 또 이제 깨갱하고 이제 화답을 한 게 생산적 금융 공감대 형성, 첨단 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위험 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그동안은 이제 건전성 유지해라 해가지고 너무 위험도 높은 거에 돈 쓰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 이제 평가에 반영을 했는데 이걸 좀 완화해 주겠다. 건전성 조금 약해져도 되니까 조금 위험도 있는 자산에 투자해라. 모험 자본으로 활용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혁신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첨단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합동 100조 원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보시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영업이 워낙 어려운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기사 보면 작년에 폐업이 첫 100만 건을 넘어섰다. 그리고 특히 소매업, 음식점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에 이제 폐업하는 가게들 많은데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이 연체율이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한은에서도 부채 탕감 이런 이제 부실 채권은 그냥 소각하겠다 하는 이제 배드뱅크를 만들 정도로 거의 상환은 포기를 할 정도인데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3년 이후 최고치 1.88%, 100건을 이제 대출을 해주면 한 2건은 상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책금융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한 5%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출 부실률이. 특히 이제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2%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에서 이건 제 생각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대출 이제 확대해라 하니까 일단은 뭐 화답을 안 할 수는 없겠죠. SCB도 도입하고 마이데이터도 하겠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대출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있느냐? 새롭게 자영업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큰 증권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토큰 증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 자영업자한테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블록체인으로 해서 이거를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식처럼. 지금 우리가 삼성의 주식을 사잖아요. 삼성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 주식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팔 수가 있죠. 근데 그 주가가 변동을 하는 게 포인트죠. 자영업도 마찬가지인데 가게가 잘 될 것 같다 하면은 토큰 증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하고는 좀 다른 게 크라우드 펀딩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이거를 거래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토큰 증권은 거래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토큰 증권이 민간에서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좀 혁신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규제 때문에 법제화가 안 됐는데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이제 도입된 지 한 10년 정도가 됐죠. 해서 와디즈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한 게 총 펀딩 금액이 133억 원이 876개사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이 공급이 됐다. 133억 원을 876개사로 나눠보면 한 업체당 한 1,500만 원 정도씩 자금을 이제 공급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은행 대출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도 이걸 조각 투자라고도 하거든요. 이미 이제 100년 가게를 대상으로는 이제 규제가 시범적으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일반 가게들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가겠다라는 건데요. 해서 앞으로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또는 뭐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2호점으로 확장을 하고 싶다, 근데 자금이 부족하다 하실 때 은행에서 물론 이제 대출 먼저 문을 두드려 보시고,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나 토큰 증권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업가형 소상공인한테 투자하거나 육성하는 자금들도 요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더성장 펀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기업가형 소상공인들한테 투자하는, 직접 투자하는 자금으로 50억을 조성을 했고요. 부산에서도 이미 3월에 부산 라이콘 펀드, 라이프스타일의 유니콘을 만들겠다 해서 50억 규모의 펀드를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펀드 조성이 이제 완료가 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서울과 부산의 자영업자분들은 우리 가게 사업 계획서를 가서 피칭을 하셔야겠죠. 제2의 성심당을 만들 건데요. 제2의 런백을 만들 건데요. 마케팅 자금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제 자영업도 스타트업처럼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자본을 모험 자본이라고 합니다. 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잘 되면은 나중엔 대출 금리보다 몇 프로 받는 수준이 아니라 몇백 프로, 몇천 프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네이버 같은 데 투자한 데들은 뭐 얼마나 지금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 생태계에서도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대부업법이 개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영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세 줄로 요약하면, 첫 번째, 그동안의 자영업이 약탈금융이었는데 이제 포용금융으로 바뀌고 있다. 연 60% 이상의 대출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대부업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으니까요. 불법 사채 이런 것들 이제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영업자를 위한 대한신용평가, 스몰 비즈니스 크레딧 뷰로 SCB가 도입이 될 거다. 그리고 토큰 증권 STO도 도입이 될 거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SCB는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점 요인으로 활용하겠다.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높여주는 거를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안정적인 사장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가서. 그다음에 STO는 이거는 증권이니까요. 은행에서 취급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가게가 앞으로 이만큼 잘 될 거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서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요거는 우리 가게가 이제 2배, 3배 이렇게 성장할 거다. 자신 있는 성장형 사장님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이 지금도 있다는 거는 사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출을 이렇게 쪼이면 또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채업자들이 60% 이상은 이제 못 받네요. 네, 이제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점점 더 음성화될 수도 있겠죠. 60%밖에 못 받는다 하면은 자기네 수익이 줄어드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가혹하게 막 200%, 300% 이렇게 물릴 수도 있다. 물론 불법이지만 또 그거를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또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도 잘 감독을 해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류 대출, 이거는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도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화돼 있는데 이거는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때 이런 건 이제 주의해라라고 경고문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정부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